안녕하세요. 토토법칙입니다. 금일 스포츠 분석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홈팀 프랑스는 4-2-3-1 전형으로 볼 점유율을 장악하며 상대를 압박하는 팀이다. 튀랑은 피지컬과 민첩성을 겸비해 박스 안에서 결정적인 마무리를 담당하고, 라비오는 빌드업 안정과 압박 전환으로 중원을 지배한다. 체르키는 하프 스페이스 이동과 전진 패스로 공격 속도를 높이며, 프랑스는 짧고 세밀한 패스와 전방 압박으로 경기 주도권을 완전히 틀어진다. 원정팀 아제르바이잔은 4-4-2 수비 블록으로 버티려 하지만 전술 유연성이 부족하다. 엠멜리는 포스트 플레이로 버티지만 지원이 느려 고립되고, 누리예프는 압박을 받으면 볼 보호가 불안하다. 마흐무도프는 킥력은 있으나 중원 탈압박이 약해 전개가 쉽게 끊기며, 팀 전체적으로 전환 속도와 라인 간격 유지가 불안정하다. 이번 경기 예상으로는 프랑스의 라비오의 중원 장악과 셰르키의 하프 스페이스 조율, 그리고 튀랑의 제공권 침투력으로 초반부터 상대를 몰아칠 가능성이 높다. 아제르바이잔은 전개 속도와 압박 회피력 모두에서 밀려 경기 대부분을 수세로 보낼 전망이다. 결국 전술 완성도와 템포 주도권, 경기 안정감 모두 프랑스가 압도하며 한쪽으로 기울어진 경기 흐름이 예상된다. 홈팀 독일은 4-3-1 전형을 바탕으로 높은 점유율과 강한 전방 압박으로 경기를 주도한다. 퀼크루그는 제공권과 포스트 플레이에서 압도적인 존재감을 보이며 박스 안 공중전에서도 강하다. 아데미는 폭발적인 속도와 침투력으로 수비 라인을 흔들고 컷백 타이밍이 날카롭다. 비르츠는 하프 스페이스 조율과 정교한 패스로 공격의 리듬을 만든다. 또한 세트피스 루틴이 정교하며 파포스트 침투와 제공권 활용으로 높은 득점 효율을 보인다. 후방 라인도 전진 배치되어 세컨드볼 회수와 빌드업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한다. 원정팀 독일은 4-2-3-1 전형을 바탕으로 높은 점유율과 강한 전방 압박으로 경기를 주도한다. 퀼크루그는 제공권과 포스트 플레이에서 압도적인 존재감을 보이며 박스 안 공중전에서도 강하다. 아데미는 폭발적인 속도와 침투력으로 수비 라인을 흔들고 컷백 타이밍이 날카롭다. 비르츠는 하프 스페이스 조율과 정교한 패스로 공격의 리듬을 만든다. 또한 세트피스 루틴이 정교하며 파포스트 침투와 제공권 활용으로 높은 득점 효율을 보인다. 후방 라인도 전진 배치되어 세컨드볼 회수와 빌드업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한다. 이번 경기 예상으로는 독일의 점유율 압박 세트피스 완성도에서 모두 우위에 있다. 퀼크루그의 제공권, 아데에미의 속공 돌파, 비르치의 창의적 패스가 삼각축을 이루며 공격을 주도한다. 특히 파포스트 침투 세트피스 패턴은 룩셈부르크의 약한 공중 수비를 공략하기에 최적이다. 반면 룩셈부르크는 장시간 수비와 체력 소모, 전술 유연성 부족으로 후반에 흔들릴 가능성이 크다. 결국 세트피스 점유율 체력 싸움 모두에서 독일의 절대적 우위가 예상된다. 홈팀 북아일랜드는 3-4-3 전형을 기반으로 견고한 수비 후 빠른 전환으로 공격을 전개한다. 프라이스는 프리킥 한 방으로 경기 흐름을 바꿀 수 있는 핵심 자원이며, 스미스는 하프 스페이스 전진 패스와 압박 탈출 연결고리 역할을 맡는다. 사빌은 중원 압박과 세컨드 볼 회수로 팀의 전환 템포를 유지한다. 특히 홈에서는 강한 전방 압박과 세트피스 제공권을 통해 꾸준히 득점 기회를 만든다. 높은 활동량을 경기 내내 유지하며 후반 체력 우위를 활용한 공세 전환이 돋보인다. 원정팀 슬로바키아는 같은 3-4-3 전형을 쓰지만 원정에서는 빌드업 속도 저하와 단조로운 전개가 문제다. 보데닉은 박스 안 마무리 능력은 뛰어나지만 활동 반경이 좁아 고립되기 쉽고, 투프타는 제공권은 강하지만 연계가 느려 전환이 끊긴다. 슈란치의 측면 돌파도 지원이 늦어 공급이 제한적이다. 또한 장거리 원정과 시차 적응으로 인해 체력 저하와 집중력 하락이 경기 후반에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이번 경기 예상으로는 북아일랜드의 홈 2점과 강한 압박, 세컨드 볼 회수율을 앞세워 경기 흐름을 주도할 가능성이 크다. 프라이스의 프리킥 한 방, 그리고 스미스 사빌 중심의 중원 전환 구조가 안정적으로 작동할 전망이다. 반면 슬로바키아는 장거리 이동 피로와 빌드업 불안, 그리고 공격 고립 현상으로 인해 주도권을 잡기 어려워 보인다. 결국 활동량 세트피스 기동력에서 우위를 점한 북아일랜드가 홈에서 흐름을 장악할 확률이 높다. 홈팀 벨기에는 4-2-3-1 전형을 기반으로 짧고 빠른 패스로 압박을 풀어내며 경기를 지배한다. 데 브라이너는 하프 스페이스 전진 패스와 창의적 찔러주기로 공격의 리듬을 조율하고, 트로사르는 좁은 공간 돌파와 컷인, 슈팅으로 박스 근처에서 위협을 만든다. 루카쿠는 등디는 플레이와 제공권으로 상대 수비를 묶으며 세컨드 공격 타이밍을 이끈다. 특히 홈에서는 초반부터 강한 전방 압박과 빠른 템포 전환으로 상대를 몰아붙인다. 원정팀 벨기에는 4-2-3-1 전형을 기반으로 짧고 빠른 패스로 압박을 풀어내며 경기를 지배한다. 데 브라이너는
하프스페이스 전진 패스와 창의적 찔러주기로 공격의 리듬을 조율하고 트로사르는 좁은 공간 돌파와 컷인, 슈팅으로 박스 근처에서 위협을 만든다. 루카쿠는 등지는 플레이와 제공권으로 상대 수비를 묶으며 세컨드 공격 타이밍을 이끈다. 특히 홈에서는 초반부터 강한 전방 압박과 빠른 템포 전환으로 상대를 몰아붙인다. 이번 경기 예상으로는 벨기에의 데 브라이너, 트로사르, 루카쿠 삼각축을 중심으로 하프스페이스 공략에 집중한다. 이 정교한 연계 패턴은 북마케도니아, 쓰리백의 간격 붕괴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 루카쿠는 등지는 움직임으로 이선, 침투 루트를 열어주고 박스안 피니시 능력까지 겸비했다. 반면 북마케도니아는 압박 대응력과 라인 유기성 부족, 그리고 후반 체력 저하로 인한 간격 붕괴가 우려된다. 결국 패스 템포 창의성 피니싱 완성도에서 모두 앞서는 벨기에가 초반부터 주도권을 쥘 가능성이 높다. 홈팀 아이슬란드는 4-3-3 전형을 바탕으로 구드문드손이 박스 투 박스 미드필더로 후방과 전방을 잇는 핵심 역할을 맡는다. 그는 후방에서 공을 받아 전방으로 운반하며 구드욘센에게 결정적 패스를 공급해 공격의 중심축이 된다. 하랄소는 좌측 하프 스페이스에서 폭발적인 스프린트와 컷백 패턴으로 수비를 흔들고 미드필더 전원은 세컨드볼 회수와 빠른 전환으로 템포를 끌어올린다. 홈에서는 라인을 과감히 끌어올리고 초반부터 강한 압박과 오버래핑으로 주도권을 잡는 패턴이 뚜렷하다. 원정팀 우크라이나는 4-3-3 구조로 카바예프가 좌측에서 컷인과 볼 운반을 담당하고 주브코프는 하프 스페이스에서 크로스와 롱패스로 공격 전개를 시도한다. 그러나 최전방 지원이 느리고 박스 근처 마무리가 단조로워 공격 효율이 떨어진다. 미하일렌코는 패스는 안정적이지만 압박 시 전진 각이 차단되며 포백은 촘촘하나 박스 앞 공간 제어와 전환 대응이 한 박자 늦는 약점을 보인다. 세트피스에서는 강점을 가리지만 세컨드볼 처리 미흡 시 역습 노출이 잦다. 이번 경기 예상 흐름으로는 아이슬란드의 구드문드손의 박스 투 박스 전개와 하랄손의 폭발적 측면 침투로 우크라이나의 포백을 흔들며 공간 창출과 세컨드볼 장악에서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높다. 홈에서의 빠른 전환과 강한 템포 유지는 우크라이나 중원의 전개를 제압하기에 충분하다. 우크라이나는 세트피스로 변수를 노릴 수 있지만 전환 속도와 간격 관리 한계로 인해 수세에 몰릴 전망이다. 결국 템포 공간 활용 심리적 우위를 모두 갖춘 아이슬란드가 경기의 주도권을 잡을 가능성이 크다. 홈팀 코보소는 3-4-3 전형에서 자샤리가 측면 돌파와 컷백으로 공간을 만들고 라만이 박스 안에서 빠른 침투와 정확한 마무리로 득점을 책임진다. 후반에는 무리치의 강력한 제공권과 피지컬을 활용해 세트피스 공중전에서 압박을 이어간다. 홈 2점과 교체 자원까지 더해 전반부터 후반까지 공격 흐름을 유지할 수 있는 구조다. 원정팀 슬로베니아는 3-4-3 전형에서 자샤리가 측면 돌파와 컷백으로 공간을 만들고 라만이 박스 안에서 빠른 침투와 정확한 마무리로 득점을 책임진다. 후반에는 무리치의 강력한 제공권과 피지컬을 활용해 세트피스 공중전에서 압박을 이어간다. 홈 2점과 교체 자원까지 더해 전반부터 후반까지 공격 흐름을 유지할 수 있는 구조다. 이번 경기 예상 흐름으로는 코소보의 자샤리, 라만, 콤비의 빠른 침투와 무리치의 공중전 옵션으로 다양한 득점 루트를 확보했다. 반면 슬로베니아는 중원 압박 대응과 체력 유지에서 한계가 있어 후반으로 갈수록 수세에 몰릴 가능성이 크다. 결국 홈 2점과 교체 카드 기피에서 앞선 코소보가 경기 흐름을 주도할 전망이다. 홈팀 3-5-2 전형으로 수비 안정에 중점을 두며 리그렌이 전방 연계와 압박을 담당하지만 마무리에서는 기복이 있다. 칼스트롬은 전환 패스로 리듬을 조율하지만 강한 압박에 약하고 살레트로스는 세컨드볼 회수에 강하나 빠른 전환 시 공간을 내준다. 공격 전개가 느려 상대가 템포를 끌어올리면 쉽게 밀릴 수 있는 구조다. 원정팀 스위스는 4-1-4-1 전형으로 샤카가 중원에서 템포를 지휘하며 전환 패스로 흐름을 주도한다. 은도에는 폭발적인 측면 돌파로 수비 간격을 흔들고 엠볼로는 뒷공간, 침투와 공중볼에서 모두 위협적이다. 샤카 은도의 엠볼로 라인은 빠른 전환과 연계로 스웨덴 3백을 흔들 핵심 축이다. 이번 경기 예상 흐름으로는 스위스의 샤카 중심의 전개와 측면, 돌파로 스웨덴의 느린 전환을 공략할 가능성이 높다. 반면 스웨덴은 중원 수비 밸런스를 유지하더라도 하프 스페이스 커버와 압박 대응에서 한계가 예상된다. 후반 체력전에서도 스위스가 교체 자원과 템포 유지력에서 앞서며 결국 전술 유연성과 경기 주도권 모두 스위스 우세로 흐를 전망이다.